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 아침이 다가왔어요. 아침을 맞이해서 천리장이 또 열심히 떠들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하여튼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면과 어두운 면 좀 우울한 면을 너무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이게 바닥을 치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다가 또 꺾기도 합니다. 항상 이 파동과 같아요.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죠? 뭐 주가를 떠나서 주식을 떠나서 삶이 그래요.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공포 분위기, 무슨 최악의 분위기 막 띄우곤 하는데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 그냥 흘러가면 돼요. 옛날에는 뭐 대공황도 왔고 별의별 쇼크 다 왔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니까 힘내시고 천리장과 같이 한번 꿋꿋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들이 있어. 멘탈 강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10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탓, 남 탓, 응? 그 상황을 탓하거나 남 탓할 시간에 내 성장에 시간하고 에너지를 집중한 거야. 알겠죠? 내 성장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과 에너지.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간은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후회하기보다는 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누구에게 잘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거야. 묵묵히 나가자. 네 번째,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면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뭐 그마저도 못한다면서 그건 답답한 거예요. 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뭐 사색과 그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휴식을 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정이 빠르고 개선해야 할 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알겠죠? 인정이 빠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자. 그리고 상황에 동조하지 말고 내가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거야. 천회장도 가잖아.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10년이면 10년 가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거기에 동요돼 가지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건강한 멘탈리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건강한 멘탈리티를 유지하고 멘탈이 깨졌을 때는 회복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강한 멘탈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강한 멘탈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지. 매번 흔들려 보면은 내가 보니까 10가지가 아니고 한 8가지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강한 멘탈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회장이 아주 진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유리 멘탈 같은 그런 멘탈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해볼게요. 현재 6만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유지했던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은 5만원대로 내려앉았어. 아주 처참해졌어요. 이렇게 반도체 불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금리 우려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금리 우려. 금리가 상당히 안 좋아. 되살아난 영향이 보이는데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라는 그런 조언도 나오고 있더라.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지금 삼성은 최근에 4거래일 연속하면서 5만 원대로 주저앉았어. 연속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5만 원대로 내려간 것은 올해 1월 6일 이후 처음이야. 처음이고, 앞서서 삼성은 지난 8일에서 9일 장중 59,900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6만 원 선이 깨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불황이 여전한데 연초에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했던 외국인들의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약해졌어요. 우리 외인들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부활한 긴축 공포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다 보니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 동력이 줄어든 영향도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외국인들은 지난 1월과 2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2조 2221억 정도, 그리고 2월 달에 1조 1057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승세를 견인을 했는데, 하지만 이달에는 221억 정도를 팔아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삼성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이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실적 쇼크가 예상이 되는데 2, 4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제 삼아야 한다. 뭐 그런 조언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삼성의 3, 4분기 매출액은 한 71조,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70조 원대를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4, 4분기 이후에 3개 분기 만인데 영업이익도 역시 보니까 5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4분기 전망치보다도 한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들이 보유한 그 재고를 이제 소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메모리 구매 수요가 부진한 상태고 2, 4분기부터 고객사의 메모리 재고가 적정 수준에 가까워지다 보니 재고 건전화가 시작되지 않겠냐. 이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급은 하반기에 개선 추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이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 조정으로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도는 등 그 업황이 반영되다 보니 삼성전자 주가는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낸드하고 파운드리 산업 내에서 중장기적인 점유율 상승이 가시화되어 그리고 디램의 유통 재고도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이어서 주가 조정의 시기를 비중 확대 기회로 이제 활용할 것을 이제 추천한답니다. 추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의 주가는 재고 정점이 확인된 이후에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과거 비슷한 사례를 고려하니까 시장은 그 재고 레벨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업계의 그 재고 레벨은 2016년 그 2배 수준이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레벨 정상화와 상관없이 정점 확인 후 이제 반등을 했다고 하죠. 정점 확인 후. 그 시장은 재고 자체 총량보다는 이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그 방향성에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방향성에 무게를 둔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인력 때문에 난리인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전문 고등학교죠. 이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 그 용인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고졸 우수 인력을 현재 입도 선매한다. 입도 선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생산 라인 인력을 이제 원활하게 충원하는 동시에 그 고졸 청년을 이제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이제 기술 장인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르면은 이달에 그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그 설립에 관련해서 용인시하고 협력 및 지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 수요하고 연계를 해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의 지정 허가를 받아 설립을 합니다. 현재 충북 음성에 한 곳이 있어요. 충북 음성. 그 용인시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뭐 제조, 장비, 소재, AI 등 4개 학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4개 학과 만들고 15개 학급. 많이 만드네요. 4개 학과에 15개 학급에 정원은 총 300명 정도 규모의 학교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협약 체결 이후에 이제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이제 지원하겠죠. 개교 이후에는 이제 현장 실무 노하우 등을 전수를 하면서 이제 학과 운영 등에 도움을 주고 우수 졸업생은 이제 특별 채용한다고 합니다. 특별 채용.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별 채용. 협약 체결 이후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지원하고 이제 개교 이후에는 현장 실무 노하우 등을 전수하겠죠. 그리고 학과 운영 등에도 도움을 주고 아까 우수 졸업생들은 다시 한번 특별 지원한다는 거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하여튼 고졸 엔지니어 인력은 반도체 산업에서 뿌리 역할을 합니다. 주로 반도체 생산 라인에 배치돼서 그런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고졸 인력이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년 그 기준 그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 국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졸 인력이 한 56,130명 되는가 봅니다. 대졸 인력의 2배가 넘고 이 수요는 상당한데 이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그럽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은 총 162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55.1%인 894명이 고졸 인력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현장 전문가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 대우와 위상이 높아졌지만은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4조 3교대 이런 여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조 3교대 좀 빡세죠.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마이스터와 협약을 맺어서 우수 고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 했죠.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한 사장은 지난해 6월 열린 2022년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삼성의 반도체 인력 중 고졸 인재 비중이 20%를 넘는다. 그래서 고졸 인재 채용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졸 인력을 채용하면은 현장에서 기술 전문가를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죠. 기업들의 관심이 본격화되고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추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용인 외에 인천시, 강원도도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뛰고 있네요. 인천시는 AMKO라고 스태츠치팩 등 인천의 생산시설을 둔 그 패키징 업체와의 협력을 강점을 해가지고 내세우고 있고 강원도는 경제 부지사로 삼성전자 DS 부문의 임원 출신 인사를 영입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그 기업 참여와 실습 시설 투자, 교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7월께 최대한 4곳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선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도 현장에서 고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설되는 학교들의 취업률도 높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는 그 대졸자를 뽑을 게 아니라 이제 마이스터거나 이렇게 실업계 이런 학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양성해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했으면 좋겠어. 굳이 막 대학 나와 가지고 하는 그 응? 이렇게 현장에 보내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잘 교육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어릴 때도 뭐 기계 공고, 전자 공고 나오신 분들이 다 똑똑했어요. 잘하고. 응? 그 부모들 입장에서 좋잖아. 굳이 뭐 대학까지 가가지고. 대학교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취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학은 원래 뭐 학문을 하러 가는 곳인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응? 이 취업이 목적이 됐어. 취업. 앞으로는 대학교 안 가도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파운드리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파운드리. 요즘, 파운드리 난리인데, 지금 보니까, 현재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난리죠. 사면 초과에 몰린 삼성이 올해 상반기 중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그 분야의 그 주력인 4나노, 이 4나노 개선 제품인 3세대 양산에 들어간답니다. 3세대. 공정 초기 문제가 됐던 수요를 안정시킨 가운데 초기 공정 대비 성능과 소비 전력, 면적 향상 등 기술 고도화에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대형 고객사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의 5나노 이하 첨단 공정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삼성은 올해 상반기 중 4나노 2, 3세대 공정 양산을 시작하는데, 삼성전자가 그 4나노 후속 버전의 구체적인 양산 시기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3세대는 4나노 초기 버전인 SF4E 대비 성능과 소비 전력 면적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야. 그 삼성전자 그 4나노 초기 버전은 상용화 이후에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대 고객사였던 퀄컴이 TSMC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4나노 수율이 정상 궤도 진입을 했고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업계는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을 60% 안팎으로 추정을 합니다. 7, 80%로 알려진 TSMC 수율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수율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후속 버전 양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부터 4나노 노드 공정을 종전 2개에서 5개로 세분화 했어요. 보니까 용어는 그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패스하고, 하여튼 뭐 4, 5세대인 그 SF4X하고 SF4A의 경우 각각 고성능 컴퓨팅하고 오토모티브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24년에서 25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모바일 외 제품 비중을 늘려서 뭔가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려는 것 같아요. TSMC 4나노급인 N3 개선 그 버전인 N4P하고 N4X 공정이 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성능 향상과 수율 개선 등 이런 기술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TSMC와의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양산 경쟁에도 이제 불붙는 거죠. 고객사 발주 후에 제품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은 대형 고객사 확보 여부가 그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율이 낮아서 불량품이 많으면은 생산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납기를 맞추지 못해 수주 물량 확보가 어려워요. 현재 반도체 공정 최선단 기술은 3나노인데 아직 주력은 4에서 5나노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 4에서 5나노 공정 매출 비중은 22%, 6에서 7나노는 16%, 16, 14, 12나노는 11%등 옷돌면서 가장 높았어요. TSMC는 2024년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양산할 거고, 삼성전자도 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4나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그 페이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 삼성페이하고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가 연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상륙에 초입기에 들어섰는데 국내 사업자들이 발빠르게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IT 업계 보니까 삼성전자는 카카오페이하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카카오페이 모바일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앱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결제하고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의 그런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삼성은 지난달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도 결제 서비스를 연동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온라인 가맹점 55만 곳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국내 주요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모두 손을 잡은 겁니다. 애플이 곧 이제 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국내 출시하죠. 삼성전자가 대응에 나선 거고, 서비스를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애플페이와 경쟁할 토대를 다지는 것 같아요.
그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도 삼성페이와의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서비스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가맹점은 제한적이라 삼성전자와 협력으로 확장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애플페이는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에서만 결제할 수 있어. NFC. 이것만 가능한 거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여 곳 중 NFC 단말기를 보유한 것은 10% 내외네요. 나머지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 단말기예요. MST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에서 애플페이를 쓰려면 기기를 변경해야겠죠. 현재 NFC 단말기는 편의점과 백화점, 식음료점을 비롯해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애플페이도 이를 고려한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할 것 같아요.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은 삼성전자가 오프라인 결제의 80%,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결제의 50%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